항상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에 대한 흐름을 볼 때 단순하게 이 종목 빠지네, 기대를 많이 건 종목인데 빠지네, 이렇게 볼 게 아니라 내 포트에서 어떤 것들은 올라가고 어떤 것들은 떨어지는지 그 흐름을 보는 게 저는 꽤나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포트를 만들 때에도 단순하게 이게 좋아 보여서 샀어요, 단순하게 이렇게 접근을 하는 게 아니라 시장이 이렇게 갈 것 같은데 그러면 사실 이런 것들은 빠지거든요. 근데 이 종목은 그러면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해서 편입한 종목이 있고, 이렇게 되면 시장이 많이 오를 것 같은데 시장 흐름에 편승하는 종목들 위주로 가야겠죠. 반도체가 수급이 지금 이런 것 같은데 반도체 수급이 안 따라올 수가 없거든요. 그럼 반도체 위주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반도체 안에서 테마들을 형성해 시켜준 부분들이 있고, 미국에서 이렇게 나오면은 분명히 또 관세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시장이 한번 크게 밀릴 수가 있어요. 그럼 또 중국발 매출이 높은 기업을 하나 가지고 있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럼 이 기업을 하나 가지고 있긴 있어야겠다, 이런 식으로 포트의 결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을 항상 이해를 잘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시장 해지용으로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좀 빠지는 경향들이 없잖아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시장이 진짜 좀 공포 심리를 가진다고 하면 오히려 이쪽이 부각이 되면서 강한 상승을 보일 거고, 그게 아니라면 이 종목들을 손절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메인으로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이 수익폭이 커지면서 긍정적으로 수익 마감을 할 수도 있을 거고, 어떻게든 지금 준비 과정을 거치고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시장의 방향이 나온다면 우리는 차분하게 수익 실현을 잘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관점으로 잘 접근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7월 28일 오늘자의 VIP 전용 비공개 방송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전 거래일 미국 증시 먼저 한번 살펴봅시다. 전일 미국 증시가 전반적인 상승 흐름을 보였어요. 다우 지수가 0.47% 상승했고요. 나스닥 종합이 0.24%, S&P 500이 0.40%,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0.03% 올랐습니다. 근데 이제 주말간에 또 확인된 이슈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미증시의 상승과 주말간 내용들을 한번 우리가 묶어서 말씀을 나눠보는 게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미증시의 상승에 대해선 미국과 유럽 연합 간의 관세 협의가 곧 마무리가 될 것 같다, 이런 기대가 반영된 게 가장 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주말간 확인된 내용을 보면은 미국과 유럽 연합과의 관세가 합의가 되었다, 이런 소식이 확인되고 있어서 가장 먼저 이 내용을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유럽 연합은 어떻게 합의를 마무리했느냐? 첫 번째, EU산 제품들에 대해서 15%의 상호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원래 유럽 연합은 30%의 상호 관세가 부과될 것이다 라고 시장이 알고 있었는데 절반이 인하된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에서는 일단 좀 긍정적으로 반응을 하려는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전략적 품목들에 대해서는 상호 무관세에 대한 협의를 마무리를 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대표적인 품목으로는 반도체 장비와 항공기를 꼽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특히 트럼프는 2주 뒤에 반도체에 대한 품목별 관세를 발표를 할 거라고 언급한 부분들도 있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조금 더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부분들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유럽 연합에서는 결국 또 내준 것들이 무엇이 있냐? 우리가 지금으로서 가장 중요하게 봐야 할 건 이 포인트겠죠. 첫 번째, 상호 관세율이 낮아진 대신에 일단 유럽 연합은 미국의 대규모 에너지 구매 그리고 추가 투자를 약속한 거를 가장 대표적인 두 가지로 꼽아볼 수 있겠습니다. 향후 3년간 1년 동안 2,500억 달러를 해가지고 7,50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에너지를 구매할 거다, 이렇게 발표가 되었고요. 두 번째로는 이와 별도로 6천억 달러 규모의 투자가 진행이 될 것이다. 즉 도합하면은 1억 3,500달러가 미국으로 향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많은 분들도 알고 계시듯 세부사항에 대한 투자를 이끌긴 이끌었지만 약간 사소한 마찰들이 생기고 있는 어제와 오늘입니다. 근데 유럽연합은 과연 그러지 않고 좀 더 순탄하게 이어질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한 포인트를 우리가 이번 주에 좀 주목하면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투자에 대한 목적이나 어떻게 자금을 쓸 건지 여부는 일본과의 합의보다 좀 더 자세히 나와 있는 듯한 느낌은 있는데, 이번 주에 관련된 내용을 우리가 한번 잘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거는 결국 한국과의 협상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을까 여부겠죠. 현재 미국은 일본, 유럽 연합과 협상을 마쳤다고 하고 중국과의 협상도 가까워지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중국과의 고위급 3차 회담이 곧 진행이 되기도 하죠. 가뜩이나 트럼프는 이제 반도체에 대한 품목별 관세를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이 어떤 기조로 나가고 어떻게 합의를 이끌 것인지 여부가 꽤나 중요한 시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실시간 속보로 들려오는 내용을 본다고 하면은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구윤철 부총리가 이번 주에 미국을 방문해서 현지 시간 기준 31일 날 베센트랑 1대1 통상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8월 1일 전후로 어떻게든 결론을 끌어내려고 하는 의지가 드러나고 있는 일정들이 아닌가라고 이해해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 한국 같은 경우는 조선협업이나 투자 그리고 일부 품목들에 대한 수입 확대, 이런 카드들을 내밀고 있는데 과연 우리가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지 잘 지켜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요즘 들어서 이런 말들도 꽤나 많이 들려오는 것 같아요. 지난주에 이제 일본이 15%에 대한 관세 협상을 체결하면서 우리나라도 일본만큼은 해야 하지 않겠냐. 야, 대한민국은 절대 일본에 지면 안 된다. 이러한 뉘앙스의 분석글 혹은 기사들도 되게 많이 올라오는 것 같은데 진짜 좀 멍청한 생각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면은 저는 일본이 지금 최악의 관세 협상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상 나라를 미국에 팔아먹은 거나 다름없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상 지금 일본의 이러한 관세 협상은 저는 결국 한국에까지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대한민국 언론이나 많은 유튜버들 일본은 이겨야 한다고 하면서 아무 생각 없이 그저 일본은 이겨야 한다는 관점 하나로 사람들을 세뇌시키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거는 아무리 봐도 미친 짓이에요. 그게 이유가 뭐냐?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들을 한번 복기를 해보면은 정답이 나옵니다. 일본은 지금 관세를 낮춰주는 대가로 미국의 5,500억 달러, 한화 기준 약 760조 원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그럼 이 돈은 어떻게 운용되고 어떻게 수익 분배가 되느냐? 미국이 하고 싶은 대로 운용을 할 것이고 그에 대한 수익의 90%도 미국이 가져가는 거예요. 미국이 재투자를 하는 것이고 일본은 단 10%의 수익만 가져가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가 협상이라고 할 수 있나요? 주먹만 안 들었지 그냥 깡패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지금 말이 안 되는 협상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절대 우리가 단순하게 무역 합의가 진행이 되었다 라고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경제 주권을 넘긴 일방적인 굴욕 협상이라고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더 큰 문제는 뭐다? 미국 입장에서는 이게 하나의 선례로서 작용이 되고 있는데 결국은 이게 한국에도 압박으로 작용받을 수 있다는 점인 거다. 그래서 트럼프는 결국 일본도 이렇게 했는데 너네는 이렇게 못해? 그럼 너네 관세 인상, 너네도 이렇게 해 라고 할 가능성이 꽤나 높다 보니까 분명하게 알아둬야 할 게 뭐다? 이 협상을 성공 사례로 포장하고 있는 언론의 시선에 속지 말아야 한다. 진짜 국익이 무엇인지 냉정하게 봐야 할 것이다 라는 포인트를 절대 놓치지 말길 바라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지금 8시 45분에 단일 판매 공급 계약 체결이 발표되었는데 위탁 생산 공급 계약이 나왔네요. 글로벌 대형 기업과의 내용이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위탁 생산 파운드리에 대한 내용을 보면은 TSMC의 경우는 지금도 공정이 부족하다, 투자를 추가적으로 더해야 한다, 우리 지금 다 감당 못한다라는 내용들이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었고, 인텔 같은 경우는 경영난이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대규모 구조조정을 하는 동시에 파운드리 공장 신규 투자를 좀 일단 중단을 하겠다 이렇게 밝혀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에 대한 반사수혜로 삼성전자가 좀 어떤 모습들이 이어질 수 있을지 여부가 중요한 시점이었는데, 그러한 와중에 삼성전자의 위탁 생산 공급 계약이 체결이 되었다. 우리는 이걸 반도체 시장에서도 그렇고 국내 주식 시장에도 그렇고 꽤나 긍정적인 내용으로 좀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반도체 시장에 좀 수급이 어떻게 몰리는지, 삼성전자 밸류 체인이 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여부를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실적에 이어서 이번 주 증시 주요 일정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 딱 3가지만 꼽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미국과 중국 간의 3차 무역 회담이 현지 시간 기준 7월 28일 날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내용 우리가 분명하게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이어서는 현지 시간 기준 7월 30일 FOMC 회의 발표가 진행이 됩니다. 시장은 현재 금리 동결을 강하게 전망하고 있는데 최근에 트럼프와 직접 대면한 파월이 연설에서 어떤 말들을 이어갈 것인지, 향후 금리 전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관세발 영향에 대해서 조금 방향성이 나온 게 있는지 분명하게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현지 시간 기준 7월 31일과 8월 1일은 미국의 국가별 상호관세 유예가 종료되는 시한인 동시에 불이에 대한 50% 품목별 관세가 발효되는 시점이죠. 그래서 어떻게 관세가 발효가 될 것이고 그 전에 대한민국은 어떻게 협상을 끌어낼 것인지 꽤나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한 주이다 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7월 28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개장 직후에는 시장 흐름과 함께 저희 보유 종목들 흐름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코스피 코스닥은 상승 출발을 했지만 오전 중에 낙폭이 좀 보이는 모습이네요. 항상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에 대한 흐름을 볼 때 단순하게 이 종목 빠지네, 기대를 많이 건 종목인데 빠지네, 이렇게 볼 게 아니라 내 포트에서 어떤 것들은 올라가고 어떤 것들은 떨어지는지 그 흐름을 보는 게 저는 꽤나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포트를 만들 때에도 단순하게 이게 좋아 보여서 샀어요. 단순하게 이렇게 접근을 하는 게 아니라 시장이 이렇게 갈 것 같은데 그러면 사실 이런 것들은 빠지거든요. 근데 이 종목
종목은 그러면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해서 편입한 종목이 있고, 이렇게 되면 시장이 많이 오를 것 같은데 시장 흐름에 편승하는 종목들 위주로 가야겠죠. 반도체가 수급이 지금 이런 것 같은데 반도체 수급이 안 따라올 수가 없거든요. 그럼 반도체 위주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반도체 안에서 테마들을 형성해 시켜준 부분들이 있고, 미국에서 이렇게 나오면은 분명히 또 관세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시장이 한번 크게 밀릴 수가 있어요. 그럼 또 중국발 매출이 높은 기업을 하나 가지고 있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이 기업을 하나 가지고 있긴 있어야겠다. 이런 식으로 포트의 결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을 항상 이해를 잘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시장 해지용으로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좀 빠지는 경향들이 없잖아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시장이 진짜 좀 공포 심리를 가진다고 하면 오히려 이쪽이 부각이 되면서 강한 상승을 보일 거고, 그게 아니라면 이 종목들을 손절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메인으로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이 수익폭이 커지면서 긍정적으로 수익 마감을 할 수도 있을 거고, 어떻게든 지금 준비 과정을 거치고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시장의 방향이 나온다면 우리는 차분하게 수익 실현을 잘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관점으로 잘 접근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VIP 시스템의 가장 큰 핵심은 결국은 포트폴리오가 어떻게 운영되느냐 여부일 겁니다. 저희는 스윙 중장기에 대한 매집 포트폴리오가 있고요, 단기 포트폴리오가 있습니다. 보유 기간에 대해서 큰 차이를 두고 있는, 근데 보유 기간뿐만이 아니라 목표 수익률, 들어가는 비중 두 가지에 대해서도 큰 차이가 납니다. 단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끌고 갈 종목이라고 판단을 했을 시에 추가 매수를 하고 보유 기간을 늘리기도 하지만, 통상적으로는 보유 기간도 짧고 관점을 이탈하면 손절하는 경우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순환이 조금 더 빠르다라고 이해할 수 있다면, 스윙 중장기 종목은 저희가 분명한 1차, 2차, 3차 매수에 대한 전략표를 공유를 드리고, 해당 가격이 올 때마다, 즉 시장이 빠질 때마다 땡큐 라는 생각으로 추가적으로 비중을 태우는 게 스윙 중장기 매집 종목입니다. 그렇기에 보유 기간도 긴 경향도 있지만, 단기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보통 5%에서 10%의 목표 수익률을 잡는다고 하면은 스윙 종목은 보통 20% 이상의 목표 수익률을 잡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큰 차이가 있다. 그렇기에 우리가 비중에 대해 생각을 해볼 때에도 단기 종목에는 비중을 많이 태우시면 안 되고, 스윙 중장기 종목의 분할 매수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비중을 태워야 한다. 그리고 항상 현금 비중도 20%에서 30%는 보유를 하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비중과 종목 포트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포트폴리오의 가장 큰 핵심은 절대 그냥 종목이 좋아 보인다고 해서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원칙에 분명하게 부합을 해야 되고, 그 원칙이라고 하면은 모멘텀이나 수급, 차트에 대한 내용도 있겠지만, 저희가 원하는 가격까지 하락을 했을 때, 혹은 저희가 원하는 가격 부근까지 올라 주었을 때, 그렇게 해서 안정적인 추세라는 게 확인이 되었을 때, 그때 1차 매수를 진행을 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있으니까 이 부분을 잘 명심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안 잡으면 놓칠 것 같아. 누군가는 잡겠지만 저희는 그런 종목은 놓칩니다. 왜? 그렇게 해서 운 좋게 수익을 볼 수도 있겠지만 결국 원칙을 무시한 투자는 언젠가 크게 무너진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평생 주식을 할 거기 때문에 그에 대한 관점이 1순위라는 거를 잘 명심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VIP 시스템 같은 경우는 텔레그램을 통해서 다양한 내용들을 브리핑을 드리기도 하지만, 매일같이 현재 VIP 방송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방송 같은 경우는 실시간으로 보시는 게 가장 좋기는 좋으나, 실시간으로 보지 못하더라도 다시 보기 링크가 항상 텔레그램에 올라가 있으니까 편하신 시간에 다시 보기라도 꼭 보라고 권장을 드려요. 그에 대한 이유는 뭐냐? 결국은 우리의 소중한 돈을 태워가지고 투자를 하는 건데, 소중한 돈들이 태워져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어떻게 움직이고 있고, 우리가 생각하는 결은 어떻게 되는지, 시나리오는 어떻고, 이렇게 가면 어떻게 대응할 건지 여부를 매일같이 함께 보면서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당연히 소중한 돈이 들어간 종목이니까 계속 알고 추적이 되어야겠죠.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종목 추천 같은 경우도 텔레그램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드리긴 하지만, 단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사실 방송을 보지 않으면은 조금 이제 놓쳤다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물론 주가가 좀 떨어지면은 안정적으로 모두 매수를 하실 수 있겠지만, 단기 종목은 수급을 활용해서 우리가 매매를 하는 경우들도 꽤나 있다 보니까 순식간에 올라가거나 놓치는 경우들도 꽤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매수가를 좀 넉넉히 드리려고 물론 신경을 쓰기도 쓰겠지만, 방송에서는 개장 전에 저희가 투자 전략을 말씀을 드리기도 하고, 어떤 관심 종목을 지금 보고 있는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있다 보니까 방송을 통해서 단기 매매를 같이 진행하는 것도 꽤나 괜찮다, 이렇게 함께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동시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희 단기 종목 같은 경우는 매수가 대비 1%까지는 잡아도 됩니다. 그리고 중장기 종목은 보통 제가 2%까지는 잡아도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즉 공식 매수가가 10,000원이라면 단기 종목은 1,100원까지 잡아도 되고요, 중장기 종목은 1,200원까지는 잡아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VIP 방송을 좀 더 신경을 써주시면 좋은 이유 마지막입니다. 매매 복귀를 진행을 합니다. 저희가 메신저를 통해서 이 종목을 매수한 이유, 매도한 이유를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방송을 통해서 함께 실시간으로 차트를 보고 리포트를 보고 기사를 보고 우리가 매수한 이유와 매도한 이유를 함께 점검을 함께 해요. 매매라는
거는 단순하게 나 이 종목 이렇게 사서 이렇게 팔았어, 얼마 벌었어, 이것도 정말 뿌듯하고 좋은 일이겠지만 결국 돈을 벌었던 이유를 알아야 우리가 또 써먹을 수 있는 것이고, 설령 손절을 했다고 하더라도 어떤 관점으로 손절이 진행이 되었는지 알고 함께 공유를 해야 같은 실수를 다시는 반복하지 않기 때문에 이 매매 복귀를 함께 하셔야 단순하게 100만원 이상을 벌었다, 뽕 뽑았다 이게 아니라 서비스 그 이상을 분명하게 얻어가시는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방송은 보통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니까 이런 포인트들을 분명하게 잘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자 시장이 하락하는 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관점이 한국과 미국의 1대1 통상회담이 진행이 될 것이다 라고 하지만, 아직까지는 기대 대비 우려가 조금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협상이 지금처럼 마무리가 되거나 혹은 결론이 나지 않고 질질 끌어지거나 이것만으로도 시장은 충분히 좀 차익 물량을 출회시키기 충분한 명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관망 및 경계 심리가 좀 반영이 되고 있는 어제와 오늘이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뭐냐, 관세 때문에 시장이 또 빠지네, 아 무서워, 아 어떻게 해야 되지, 이게 아니라 결국은 관세 협상이 어떻게 나오든 간에 안 좋게 나와도 대한민국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을 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시장이 기대감을 가지고 또 오르고 우리가 매매할 게 보인다. 그렇기에 지금 어떤 내용들이 나오는지 우리가 시장을 집중해서 봐야 되는 거다. 지금이 우리가 불확실성을 가지고 빠질 때 주식을 담아둬야 되는 시기인 거다. 이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기에 오늘 시장 빠지는 거 저도 압니다. 저도 아는데 지금은 시장 빠진다고 무서워할 구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담아야 될 구간인 거지. 자, 오늘 방송은 여기서 종료하겠습니다. 고생들 많으셨고요. 저는 내일 다시 웃으면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 여러분. 안녕!